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면은 무엇보다도 두 발로 걷는 게 중요할 거고요. 두 발로 걷는다는 거는 이 뭐 지팡이야 짚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로딩이죠. 그러니까 과하게 내 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유용성만 이렇게 뭐 잘 움직인다만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용을 써서 근육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물론 30분 이상 걷고 뛰고 하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생활 습관을 차를 몰려고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걸어 다니고 혹시 뭐 결혼해서 뭐 부인이 물 좀 줘 하면은 냅다 떠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해야만 내가 억지로 운동을 안 하더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근력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년이 아프지 않으려면은 이 평소의 습관이 첫 번째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잠을 푹 자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죽으면 평생 잘 건데, 실컷 잘 건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냥 잠을 자냐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인생이고, 잠을 개운하게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맑은 정신, 개운한 인생이 되죠. 근데 잠을 못 자고 진짜 찌뿌둥하게 일어나면은 인생이 찌뿌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운하게 짧게 살더라도 개운하게 살아야 되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에 잘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낮은 낮다워야 되고 밤은 밤다워야 되니까 낮에는 뭐 햇빛을 비춰서 내 몸이 생각할 때 지금 낮이구나. 아니면은 심한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내 몸에 준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은 저혈당에 빠지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 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생기는데 야식을 너무 늦게 드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오죠. 그러니까 뭐 살이 찌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나 이런 안 좋은 점이 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는 건 좋지만은 수면하고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좋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잔다는 얘기가 되죠. 밥 먹고 일찍 자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잔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자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생활이 아니면 조금 가벼운 야식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드시는 건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바캉스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갖고 이제 바닷가에 열심히 가면은 새벽 3시, 4시에 도착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오죠. 그건 내가 가흥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운동을 하거나 저녁 늦게 골똘하게 너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뇌를 흥분시켜 놓는 것은 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손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나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좀 매일 잠을 못 자.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어요.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잠을 잤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깨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무슨 코를 그렇게 골아?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머리는 돌아가는데 분명히 문 여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문 열고 들어온 제 아내는 왜 코를 그렇게 어젯밤에 골고 있었냐고. 나 들어온 거 다 듣고 깨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있으면은 그 다음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이 안 와도 어느 정도 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이 깊은 잠이 아니더라도 잠을 자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을 덜 자더라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잠을 적게 자는 거에 너무 적게 자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도전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저 사람 에너지가 충만해, 참 활동적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의 전두엽에 동기센터 또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부리는 이 뇌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꾸 내가 뭘 하려 그래야 그게 이제 자꾸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나이가 드셨어도 부지런하고 뭐든지 하려 그래요. 근데 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치매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우울증이 왔다 해가지고 이 뭐를 하고자 의욕을 부리는 센터가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해야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연구해서 알아야지. 안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가벼운 이 TV도 트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의존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분명히 손주도 뭐 같이 안 살겠지만은 뭐 TV 틀어달라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은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사는 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빠르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화를 많이 내면은 이 한방에서 화를 내면 우리 몸을 태운다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소양인이라든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야만 기분이 좋아져서 성질은 잘 내는데 뒤끝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양인들이 보통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 활성산소를 많이 내고 내 몸을 태우고 찌꺼기를 많이 발생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것이 저 노인네 잘 노하셔, 잘 섭섭해해. 이것도 다 지금 이야기한 이 화를 내는 충동 억제 센터가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제 할머니는 이쁜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관리해서 이쁜 할머니, 이쁜 할아버지로 늙어가려면은 이 화를 조절하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무인도에 뭐 로빈슨 크루소인가 그 사람에 가서 혼자 검은 보화를 짊어지고 가서 살면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너와 나와 사이에 교감에서 어떤 상대적인 부도 있는 거고 이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존중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편을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 먼저 한 이야기 중에 화를 낸다는 거가 어떤 면이 있느냐면은 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 야 못생긴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잘생겼다면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부자예요. 이병철 씨처럼. 그러면 지금 돈도 없는 놈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화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못생겼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나의 이 열등감이나 나의 못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발전시켜 죽어야죠. 그 화를 내는 상대를 욕할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이 아픈 점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상 몸도 마음도 따뜻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
이 마음이 따뜻해야 되지만 몸도 따뜻해야 되는데요. 이 감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손 열심히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마스크도 쓰고 뭐 그래야 감기 안 걸린다 그러는데 독감이 돌 때나 감기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엄청난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엄청나게 퍼부어요. 그럼 사람들이 원장님은 괜찮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당신이 뭐 맞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를 아무리 많이 저한테 이렇게 내뿜어도 제가 독감 안 걸려요. 아마 이 병원에 가셔서 아마 의아하셨을 겁니다. 아니 저기서는 어떻게 감기도 안 걸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만 꼭 감기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을 항상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교감신경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노출되면은 잠깐 사이에 우리가 이게 막 감기가 심해지고 막 재채기 나고 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막 수십 배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초스피드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해가지고 왕창 늘었기 때문에 막 감기가 악화됐다. 안 그렇겠죠? 그건 바로 자율신경이 난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기 들라고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먹으면 감기가 오다가 물러갑니다. 그걸 한방에서 위기라 그래요. 위기가 억압이 되면은 추위를 느껴요. 한사가 위기를 억압을 하면 추위를 느낍니다. 그 추위를 느낄 때 이 위기의 기능, 호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기능을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싹 올려주면 감기 없어져요. 안 와요. 그래서 민간에서 사람들이 가끔 너무 소주를 먹거나 뭐 이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일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감신경이 조금 기능이 억압되려다가 따뜻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감기가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억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기능 회복하려고. 그래서 한 2, 3일은 교감신경이 가흥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열도 나고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기간이고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다면은 용섰다고 좀 쉬라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좀 피곤해진 기간이 한 3일 정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감기가 걸리는 것이 꼭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오는 건 아니다. 내 몸을 호위하는 교감신경 기능이 약해질 때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뻥 차서 웅덩이로 들어가게 나쁜 쪽으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교감신경 기능이 억압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따뜻하게 있는 것. 감기 기운을 느끼면 얼른 따뜻하게 하고 뭐 하다못해 콩나물 국물이라도 이렇게 뜨뜻하게 드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은 훨씬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프다고 이제 약을 많이 쓰시는데 물론 약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근지럽다고 긁어서 약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연고를 드립니다. 연고를 드리면은 잘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왜? 푹푹 긁어서 와요. 그럼 제가 또 약을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완치가 되겠습니까? 안 긁어야 완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이 이 최소한을 쓰면서 나으려면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썼지만은 최소한으로 약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현재 나를 만든 것도 과거의 나였고 미래의 나를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갈 건지 나쁜 사람으로 갈 건지도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죠. 그렇게 가는 길에는 내가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쁜 길을 올 텐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은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항상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관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를 믿고 항상 내가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매운 건 뭐 먹어서 괜찮지. 그럼 맛있는 건데 이 정도 맛있는 거는 먹고 싶어. 그럼 먹어도 돼. 그럼 먹어요. 그럼 내 배는 아프잖아요. 내 배가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싶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관계없이 내 배는 아프죠. 그건 내 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 마음은 굉장히 인심이 많죠. 제 마음은 인심이 큰데 내 몸은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막 굴리면은 항상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사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는 오늘 내가 뭐 큰 누가 나한테 덕을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기분 나빴던 일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기분 좋았던 일을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로, 그러니까 내일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듭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